남들은 꿈도 꾸지 않거나 불가능할 거라 여겨 시도조차 하지 않던 19년 전,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선 외지 사람들을 지역에 와서 살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주고 지역에서도 충분히 도시에서의 일을 실천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준 김주성 촌장. 치유와 쉼을 실천하며 나의 일을 병행하는 것은 어쩌면 현대인들의 막연한 꿈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조금 앞선 실천으로 상상 속 바람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19년째 직접 증명하고 있는 그에게 워케이션 라이프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들어봅니다. 뭐 스님은 아니고요. 저는 그 달래촌 김주성 촌장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그 중장비 중에서 그 포크레인 10 장비가 있어요. 가장 큰 건데 그게 저희 집에 그 진입을 하면서 배수관을 지나오면서 배수관이 그 15톤 정도 되는 그 무게라 찢어져 가지고 물이 지금 새 가지고 이제 그 배수관을 갖다가 이제 보수하느라고 이렇게 모래도 지금 퍼다 놓고 시멘트도 사다 놓고 해서 이제 그 작업을 하다가 지금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19년 전에 도시를 떠나서 2004년도에 요즘에는 이제 그때는 귀촌이라는 단어가 없을 텐데 귀촌, 요즘 말로 하면 귀촌을 해서 오지 산속에 살기 시작한 지가 19년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이제 마을 이장이 되면서 우리 마을이 하월천인데 원래는 월천이었어요. 달월자, 내천자 해가지고 달이 뜨고 내가 흐른다 해서 달래인데 옛날에 이제 호구가 증가하니까 옛날에 뭐 그 산하 제한이 없을 때 뭐 5명, 6명, 7명, 8명도 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60년대 초에 130세대에 한 700명 정도 주민이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천리를 위로는 상월천리에서 웃달래, 하월천리는 아랫달래 이렇게 불렸는데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이장을 하면서 마을 브랜드를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달래촌이라고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전국을 참 많이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 소개도 받고 다녀봤는데 서울에서 지금은 뭐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뭐 2시간 내외이지만 어쨌든 서울에서 이렇게 경기 우리 수도권에서 2시간 이내에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가 좋은 게 설악산도 있잖아요, 그죠? 동해바다도 있죠. 그다음에 뭐 남대천 연화가 회귀한 남대천도 있고 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런 농촌도 있고 그래서 어느 분은 여기 사촌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산촌, 어촌, 강촌, 농촌, 그다음에 저는 달래촌이 있어서 오촌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양양이 이렇게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고 있어서 양양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글쎄 그때 이렇게 회상을 하면은 저희가 들어갔던 산속은 전기, 전화, 뭐 인터넷, 휴대폰, 도로 완전히 길도 없는 오지에 제가 들어가서 맹지죠. 요즘 사람들이 길이 없으면 맹지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래 오지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요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뭐 젊었으니까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40대 그때만 해도 중반이니까 그래서 또 2010년도 이장이 되고 나니까 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계시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왜 자식들하고 안 사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먹고 살 게 없어 도시로 간 거 아니냐. 그 자식들이 들어와서 살려면은 뭔가 일자리하고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을이 이렇게 오지 수준에 머물러가지고 누가 찾아오겠어요. 그렇죠? 지금이야 뭐 SNS가 많이 발달되고 그래서 오지도 요지가 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좀 난감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운동, 강원도형 새 농어촌 건설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장을 하기 전에 이렇게 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뭐 이렇게 추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한 1년 이상을 전국을 다니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마을을 많이 봤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저 마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한다라면 좀 더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 수도 있겠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멋진 자연 경관을 갖춘 산골마을은 보통 펜션 정도만 있거나 여름 한철 피서객이 오가는 곳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촌장님 눈엔 이곳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깡촌인데 그죠, 오지인데 그냥 알려지지 않은 곳이니까 여길 누가 찾아오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이제 이 스마트폰이 이제 확대 보급되면서 SNS가 가능하니까 뭐 이런 SNS를 통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죠. 이 뒤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달래촌 그 몸마음 치유센터 같은 경우에 설계하고 부지를 조성하고 건축하고 준공까지를 다 SNS 지상 중계를 했어요. 그리고 개관식 할 때는 그 1박 2일에 비용을 내고 한 100여 명이 참가해서 그 오프닝 행사를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획에서 실행까지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그 완성된 모습도 같이 축제처럼 이렇게 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저희가 처음에 만든 콘텐츠가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 음식, 건강한 식자재를 통해서 이 밥상을 알리는 데 주려고 그랬죠, 맨 처음에는. 근데 그게 어느 뭐 그 방송에 그 착한 식당으로 그 한창 그게 유행일 때 그 선정되면서 아마 줄을 서서 먹는 식당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저한테 비아냥거렸던 분들이 계십니다. 13년 전에 제가 이 식당을 만들었을 때 망한다. 왜? 우리가 매일 먹는 풀인데 얼마나 살다 죽는다고 미온 다시다. MSG 안 쓰고 저염에다가 고기 반찬이 없고 비싸다. 그래서 망할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 식당에 맨 처음에 제가 처음에 달래촌에 이장을 하면서 만든 게 달래길이었어요. 몸도 달래고 마음도 달래는 그 우리 심신을 달래주는 길을 만들었는데, 길을 제가 마케팅을 했는데, 온라인 마케팅을 했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한 30명이 걷기를 하러 오셨는데, 그때는 부페로 했는데 밥을 30인분을 했는데 밥이 3분의 2 이상 남은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왜 밥은 안 드시고 나물만 그렇게 많이 드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도시에서 밥은 매일 먹는 건데 이런 자연산 나물은 우리 도시에서는 그렇게 쉽게 매일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김에 나물을 많이 먹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망하지 않는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럼 도시에 있는 그 자연산 산나물을 드시고 싶은 여인들을 이쪽 달래촌을 오게 하면 되겠다. 근데 그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많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하여튼 공짜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뭐 사람들이 뭐 인스타나 뭐 이런 블로그라든가 뭐 그 유튜브 하면서 그 공짜 이벤트들 많이 참여하고 그러잖아요. 그듯이 매월 달래촌을 밥을 공짜로 먹을 수 있고 1박 2일 힐링 프로그램을 공짜로 할 수 있는 이벤트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뭐 삼행시 이벤트에도 열심히 뭐 하고 뭐 하여튼 다양한 이벤트를 했는데 그 참여율도 높았고 그분들이 여기를 다녀가면 또 홍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 그분들이 다녀가면 제가 뭐 인스타에 올려달라 뭐 이런 게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가 사진을 찍고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SNS에 홍보가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달래촌을 계속 홍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만들고 식당을 만들고 하는 모든 과정을 SNS를 통해 전부 다 오픈하며 마을을 알린 건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화선이 됐습니다. 사는 터전을 바꾸고 낯선 곳에서 기존의 삶보다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 걱정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 마을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겐 직접 와서 경험해보고 눈으로 보게끔 한다는 촌장님. 저희 달래촌은 가장 많이 올 때 한 1년에 한 3만 명? 지금은 코로나가 이제 조금 회복 단계에 있긴 한데, 올해는 한 2만 명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산속에서만 저희 이제 숙박만 하거든요. 먹는 거는 달래촌에서 다 먹고 다 하는데, 프로그램은 잠만 여기서 자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불면증이 있다든가 뭐 이런 분들이 너무 잠을 잘 잤다고, 꿀잠을 잤다고 다시 예약을 하면서 꼭 여기 산속 숙소를 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만 이제 공간을 내주고, 앞으로 여기에 있는 공간은 숲 오피스, 이제 네이처 오피스, 그러니까 이런 한 달 살기 정도 하는 정말 자연에서 푹 쉬고 뭐 충전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하면 이제 숫자가 좀 줄어들겠죠. 한 3년 정도 계셨던 분이 계시는데, 일본 도쿄 긴자에 회사를 가지고 계신데, 3개월은 거기에서 생활하시고 3개월은 이 산속에서 생활하시고, 그러니까 원격 근무하는 거죠. 그 양반이야말로 정말 저와 이제 되게 코드가 잘 맞았었는데, 업무가 저쪽 서해안 쪽으로 많아지면서 이제 할 수 없이 잠깐 떠났다 오겠다고 잠깐 이제 한 얼마 전에 이제 저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와주 가는 게 아니라고 잠깐 비는 거라고 저한테 강조를 하셨어요. 저는 뭐 IT 전문가는 아니지만 21세기를 예측한 석학들의 책을 보면서 그런 게 가능하겠다. 책에서 쓰여 있는 그대로 한다라면 21세기는 새로운 개념에, 근데 과거는 20세기는 유목사회라면은 새로운 개념의 신유목사회, 이런 오케이션이 가능하겠다 생각을 했죠. 전혀 말로 해가지고 이해시킬 수 없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소위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다 해도 사실은 원주민들은 이해하기가 힘드시죠. 지금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지금 이런 코로나로 혹독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시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 사회는 도농의 개념이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소멸을 얘기하는데, 도시 집중한다라면 도시에 다 갔으면은 농사노촌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주민들을 일단은 제가 차로 여러 대를 해가지고 일단 컴퓨터를 접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모시고 양양군의 문화복지회관에 컴퓨터 교실에 가가지고 이게 자판으로 해가지고 본인들 아이디도 만들고 이렇게 카페도 가입시켜보고 그런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반복 사용을 하지 않는 한 어르신들이 그걸 이해할 수는 없는 거고, 주민을 100% 다 설득해서 갈 수는 없고,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2010년도 11년도인가요? 강원도에서 처음 실시한 시범 사업을 한 게 있었어요. 네이처 오피스라고. 그래서 그 시범 사업에 제가 사업계획서를, 제안서를 넣어가지고 시범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 당시에 강원도에서는 아마 남이섬하고 달래촌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달래촌 식당 한 켠에 노트북 5대하고 뭐 프린터기 또 와이파이 이 공유기 달아가지고 식사로 오시는 분이나 휴가 오시는 분이나 놀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여가도 즐기면서 업무도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주민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조금 저런 게 있구나, 뭐 이해도가 조금은 있지만 아직도 저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을에 들어온 사람들이 입주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일도 계속해야 하고 기대에도 충족해야 하니까요. 그러기 위해선 마을이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진화해야 하는데요. 현재 강원도로부터 워케이션 라이프 관련 지원금을 받아 더 많은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도시를 떠나도 일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쉼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김주성 촌장.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워케이션 라이프에 관심을 갖는 시군이 많은데요. 앞서 길을 닦아온 그에게 좋은 한마디를 구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저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함께 하고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들어오게끔 노력을 했다라면은 지금은 본인들 스스로가 이런 인프라와 하드웨어가 갖춰진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라든가 어떤 달래촌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난 여기서 비즈니스도 가능하고 또 행복한 삶, 또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끔 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많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말씀드리자면은 거의 한 20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불모지 같은 오지에 들어와 가지고 도시 사람들이 찾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충전하고 힐링, 치유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콘텐츠 하드웨어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달래촌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도 달래촌은 여의도에 한 15배 정도 되는 공간이 구규림이 배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땅을 사지 않아도, 임야를 사지 않아도 자연이 내주는 것만 가지고도 채집 농부로 살 수 있습니다. 채집 농부라 하면 자연이 내주는 걸 모으고 따고 캐고 주워 가지고 거기다 가치를 부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세상에서 화학비료나 고독성 농약이 없는 이런 자연의 산물을 가지고 저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할 게 너무 많아요, 분야. 그래서 방송에서 그걸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야생화라든가 아니면 이 산야초를 이용한 차를 만들다든가 산야초 효소로 한다든가 이런 분재라든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다양하고요. 그럼 오프라인적인 거라면은 온라인 쪽에서는 이 산속에도 공공 와이파이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출판사도 가능하거든요. 웹하드로 주고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 모든 비즈니스가 사람을 만나서 대면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 비즈니스 아닌 것은 이 달래촌 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달래촌에 말씀드렸듯이 한 달 정도 워케이션 라이프를 즐기면서 내가 이곳에 살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달래촌이 가지고 있는 이 광활한 자연을 가지고 산이정원을 만들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산이정원, 산이농장을 만들어서 달래촌에는 자기 컨텐츠만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굳이 농사 짓지 않아도 또 10만이가 되지 않아도 달래촌에서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던 산골 마을을 직접 디자인하고 머릿속 상상력을 몸소 실천해 워케이션 라이프의 가능성을 보여준 김주성 촌장.
그의 용기와 추진력이 아니었다면 달래촌이란 마을은 사람들 기억 속에 자리 잡지 못했을 겁니다.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라 늘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SNS에 마을 이야기를 올리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그가 있는 한 달래촌 워케이션은 새로운 소통의 공간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캘리그라피를 기반으로 작품을 만들고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캘리그라피 브랜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 브랜드 디자이너이자 캘리그라피 아티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요, 생산직 노동자가 캘리그라피 작가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7년의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파주라는 도시와 강릉이라는 도시의 그런 지역 이주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김소영이라는 한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런 이야기가 다 담겨있는 에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어떤 하나의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막무가내로 왔지만 하나의 저런 사람도 있더라. 강릉에서 저렇게도 한대. 뭐 저렇게 근데 되게 신기하지 않아? 근데 그런 사례가 뭔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기존에 있는 뭐 시스템적으로만 밟아서 어떤 형태로 어떤 직업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도 길이 있고 저런 식으로도 삶의 모습이 만들어지네? 라는 정도의 그냥 계기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요. 비포장도로 뭐 이제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걷기 좋고 차가 다니기 좋은 길은 아니지만 아무도 없는 뭔가 누구 밟는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길에서 제가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저기 뭐 길이 있나 하고 이렇게 걸어볼 수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많이 걸어지니까 저절로 이렇게 포장도 되고 걷기 좋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힘들었어요. 근데 힘든 줄 몰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비포장 도로인 것인 줄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비포장 도로였던 거지 처음부터 비포장 도로인 걸 알고 걷지는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새로운 길이었던 것 자체에 그냥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고 걸어서 걸을 수 있었고요. 그냥 재밌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꽃길이 됐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즐거운 경험이에요. 그런 길을 걷는 것 자체, 도전하고 모험하는 자체, 그냥 시도하는 그것 자체에 의미가 있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자부심도 있는 것 같아요. 캘리그라피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취미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내가 붓글씨를 배운다 이런 느낌보다도 이제 백화점에 갔는데 이제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캘리그라피 전시를. 근데 그 글귀 중에 하나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 나태주 시인의 글귀죠. 그때는 나태주 시인의 글인 것도 몰랐어요. 그냥 글귀 자체가 되게 그냥 좋아서 되게 좋은 글이다,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그 문장을 엄청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글씨만 되게 잘 쓰게 된 거예요. 처음에
계속 그것만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좋은 글을 계속 보게 되고 찾게 되고 쓰게 되고 그래서 점점 글씨를 예쁘게 쓰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글을 읽게 되고 쓰게 되고 뭐 그러면서 서서히 되게 읽고 쓰는 것이 당연해진 것 같아요. 일상에서 정말 좋아서 그냥 재밌어서 쓰고 싶어서 했는데 이게 걷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 관계를 갖는 사람들, 그리고 하는 일의 그런 업의 영역에서 점점 그런 가치가 저한테 이렇게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붓펜으로 가볍게 글씨를 쓰고 엽서를 선물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시작을 했다면 점점 붓이 커지고 글씨도 커지고 쓰이는 분야도 되게 다양해지고 나중에는 제가 대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붓펜으로 글씨를 쓰던 사람이. 저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을 했어요. 파주에 있는 그 대단지 이제 공업 단지가 있는데 그쪽에서 품질보증계 검사원으로 취직을 바로 했거든요. 대학에 갈 만한 뭐 형편이 아니기도 했고 그 이제 대학에 가려는 친구들도 결국에는 뭐 학자가 되거나 학문을 뭐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에 간다기보다 대기업의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뭐 아니면 공무원이 되거나. 그래서 어차피 그런 것 때문에 대학을 가는 거면 그냥 빨리 돈 벌고 싶다. 뭐 시간 낭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바로 이제 면접을 보고 돼서 고3 때 이제 기숙사 가는 버스 타고 그래서 거기에 입소를 해가지고 한 7년 동안 3교대로 근무를 했어요. 정량적이고 지금과는 다른 일률적이고 되게 숫자적인 일을 한 거죠. 좀 분량과 양품을 판정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냥 누군가 시키는 일 거기에 뭔가 소모되고 부품으로 쓰이는 삶이었거든요. 그 삶에서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면 되게 좀 뭔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왜 사는지를 몰랐어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 캘리그라피를 만났던 때가 한 21살 이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다가 그런 곳에 살다가 지금 강릉이라는 도시에서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안에 글씨, 캘리그라피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변화되는 그 가운데 저를 뭔가 연결시켜준 그래서 엄청 고맙게 생각하죠. 캘리그라피에도 고맙고 이런 환경이 된 강릉도 너무 고맙고 제가 이제 7년 차가 되어가지고 이 우울한 기분이나 제 안에 그런 이제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지금 돈을 버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상태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색깔을 뭐 빨간색을 했다 노란색을 했다가 뭐 이렇게 제 모습을 아무리 바꿔도 달라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처한 이 뭔가 환경이나 상태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근본적으로 제 옷이 아닌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엄청 반대를 심하게 했거든요. 왜 너가 지금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냐 부터 해서 나와봤자 뭐 세상이 다 똑같지 그 안전 울타리를 왜 걷어차고 나오려고 하느냐. 그런데 죽겠는데 어떡해요. 퇴사를 하고 무작정 강릉으로 짐 싸서 떠난 거예요.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바다가 되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릉에 이제 와가지고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호수도 걷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한번 살아볼까? 한번 살아보자. 한 달 정도. 그게 7년이 됐네요.
한 달 정도 살아보자 한 게 일단은 그 바다가 너무 좋았어요. 바다가 되게 넓고 예쁘고 그리고 경포의 호수도 너무 좋았고요. 그냥 정말 단순했어요. 그냥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고 되게 뭐 그런 유적 같은 것도 많고 이 도시가 되게 작은데 엄청 알차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커피숍도 엄청 많고 맨날 사는 게 여행 같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조그만 자동차 타고 나가면은 바다 맨날 볼 수 있고 호수 맨날 걸을 수 있고 그냥 어딜 가든 막 풍요로워 보이니까 천혜의 자연환경이 주는 그 영감 그리고 그 문화 여기 강릉이 갖고 있는 문화적 자원이 주는 그런 이제 혜택? 그래서 제가 만든 글씨체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다 거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면 솔방울채랑 난설원채거든요. 솔방울채는 제가 솔밭에 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걷다 보니까 밑에 솔방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양을 보니까 아주 예뻐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자연적으로 이런 조각 그림이 나올까? 글씨체로 만들면 하나하나 너무 예쁘고 스토리도 좋겠다 해가지고 솔방울채를 만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게 영감이 생겨요. 그냥 산책을 하다가도 생기고 뭐 바닷가에 가서도 생기고 예를 들어 난설원채 난설원이라는 분이 남긴 글씨들이나 그림이나 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글은 없었어요. 한글 사체를 남기진 않으셨거든요. 그림이나 시나 글씨에 다 한자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한글로 재해석을 한 거예요. 사실상 강릉에 살면 예술가가 되거나 작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영감을 주니까 도시 자체가 뭐 나가면 호수고 바다고 뭐 커피 문화가 있고 뭐 그런 컨텐츠 자체가 되게 풍부한 거예요. 도시 자체가. 그래서 되게 결국에 처음에는 바다가 예뻐서 뭐 호수가 걷고 싶어서 왔던 게 그때 느꼈던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감정이잖아요. 되게 물을 보고 바다를 보고 파도 하는 그런 그냥 단순한 느낌이었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넓게 영향을 끼쳤고 그런 맥락으로 지금까지도 되게 좋게 기분을 느끼고 있으니까 저는 되게 만족해요. 그러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도 나를 모르고 아무도 뭔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뭐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게 없는 상태에서 되게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되게 겁 없이 막 이것저것 해볼 수 있었어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카페를 하려고.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벚꽃 축제라는 게 열린다는 거예요, 강릉에. 그럼 저기 벚꽃 축제에 가서 글씨를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강릉 문화재단에서 하는 뭐 그런 행사라고 나와서 문화재단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냥 뭐 누구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검색해가지고 제가 캘리그라피 할 줄 아는데요, 저 쓸 수 있냐, 저 거기 가서 글씨 쓰고 싶다고. 그때 되게 막무가내로 얘기했더니 어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미 뭐 부스 다 신청 끝났고요, 뭐 마감 됐는데요 하시길래, 근데 뭐 안내부스 있는데 거기 와서 뭐 쓰셔도 돼요 하셔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갔어요. 이제 아주 예쁜 원피스를 입고 뭐 챙이 아주 큰 모자를 쓰고 막 붓펜이랑 들고 막 간 거죠. 막 써줬어요. 그 동네 뭐 애기들 뭐 커플들 이제 뭐 그런 좋은 바람을 써주는 거죠. 뭐 우리 사랑 이대로, 뭐 아주 예쁜 우리 애기, 뭐 이런 것들을 써주면서 축제장에서 이제 막 쓰기 시작했는데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시민들도 좋아하고. 제가 축제장이 이제 열릴 때마다 가서 글씨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올림픽 전이어서 되게 행사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냥 무료로 그냥 봉사로 그냥 나가서 맨날 글씨 써주고 저는 그냥 그게 재밌어서 봉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놀듯이 한 거였는데 그분들은 되게 막 선물 받았고 봉사 받았고 되게 저기 좋은 일 하는 분 계신다고 뭐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몇 년을 했거든요. 이제 어느 날은 축제장에 어떤 빵집을 한다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빵집을 열 건데 빵집 간판 글씨를 써주실 수 있겠냐. 써주겠다고 뭐냐고 이름이. 그럼 뭐 대박이 난 거예요. 무슨 뭐 생활의 달인에 나왔대요. 뭐 줄을 막 이렇게 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교동빵집 이런 데서 또 와가지고 자기들 빵집 써달라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간판 글씨를 막 쓰게 됐는데 그게 뭐 로고 디자인이 되고 지금 브랜딩이 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예쁘게 써서 뭐 간판을 올려드리고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제 워낙 많아지니까 돈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자기네 이제 간판 글씨 써달라는 분들이 계속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로고 디자인이 시작됐죠. 캘리그라피 로고 디자인. 근데 이제 로고 디자인을 하니까 간판도 만들고 뭐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슬로건도 있는데 슬로건도 쓰고 그리고 메뉴도 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게 자체의 브랜드를 만드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돌아보니까 많은 거예요. 이렇게 길에 이제 전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작품 어디 가면 볼 수 있냐고. 길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다 보면 나와요. 뭐 이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강릉에 정착해서 만들어진 제 업이나 이 지금의 모습들이 길에서 시작해서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들을 만나서 이게 가교가 되고 다리를 건너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제가 뭐 처음부터 나는 브랜딩을 하는 글씨당이 될 거야 뭐 이런 건 아니었고 저는 그 이제 소상공인들이 간판을 저한테 의뢰하고 맡기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제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분들이 진짜 전부를 걸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간판 얼굴이 되는 글씨잖아요. 거기에 제가 일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어떤 일보다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간판쟁이냐, 그리고 왜 자꾸 그런 뭐 빵집 글씨를 쓰냐, 작품을 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게 왜 어때서요? 아니 저는 간판쟁이라면 그렇게 부르셔도 상관없다. 그 사람들의 모든 걸 걸고 하는 업에 얼굴이 되고 대문이 되는 글씨가 그보다 더 큰 가치가 뭐예요? 저기 전시장에 걸려놓고 목게 매겨놓는 저런 팔리지 않는 그림? 뭐 감상 목적에 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쓰임이 있는 글씨 쓰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가치 있고 이롭다고 생각하지 전혀 뭐 제가 뭐 무식한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작업하면서 글씨 쓰면서 되게 막 신중하게 생각했던 부분들 뭐 그리고 이랬으면 좋겠다. 정말 마치 내 가게에 오픈하듯이 내가 뭐 마치 내 가게인 것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하나의 다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얼굴이 되는 글씨를 올렸으니까 대문 글씨를.
창밖이 보이고 지붕이 있고 마당이 있는 집이잖아요. 저는 평생을 아파트에서만 살았어요. 기숙사도 아파트형, 공장형 아파트였고 편리하게 살았던 거죠. 되게 편리한 건 맞아요. 근데 이 집에 살다 보니까 되게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집에 온 지 2년 정도 됐거든요. 그 2년 동안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내가 사는 곳이 달라지니까 내 삶이 달라졌다. 그 표현이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택에 한 번쯤 살아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약간 특히나 뭔가를 짓고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뭐 이웃들과의 그런 관계들도 그렇고 마당에 있는 풀을 가꿔보니까 그렇고 뭐 우체통에 뭐 이렇게 들어가는 그 우편물을 이렇게 꺼내는 그런 것들도 그렇고 대나무로 제가 대문을 직접 만든 거예요. 저것도.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만들면서 그냥 이 집 자체가 마치 저인 것처럼 이렇게 가꾸면서 사는 삶을 살아보니까 되게 좋더라. 그래서 마당도 가꿔보고 그리고 뭐 땅에 발붙여 살아보고 그냥 창밖에 초록도 이렇게 초록초록한 것들도 보면서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만들어진다. 분명히 내가 겪었으니까, 해봤으니까.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과 이 사업과 이런 이 지금 세계관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정말 저 자신에게 너무 잘 맞는 옷인 거예요. 저는 되게 물 같은 사람이라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로컬 크리에이터고 여성 작가라고 하면 여성 작가고 청년 작가라고 하면 청년 작가고 뭐 무슨 사업가라 그러면 사업가고 무슨 되게 그냥 되게 자연스럽긴 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맞는 옷 같은 거예요. 지역의 가치와 만나서 뭘 만드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와닿았어요. 이런 분위기나 이런 흐름이나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커뮤니티 자체를 되게 응원하는 입장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붓이 왜 있어요?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카페 인테리어예요 이런 게 아니라 이 붓은 실제로 글씨를 쓰는 붓이고 누구의 붓이고 그래서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근데 로컬은 그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만드는 도자기예요. 여기서 누가 찍고 있고요. 이 뭐 원두는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담긴 뭐 블렌딩이에요. 개개인 정말 하나의 가게들, 하나의 작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크리에이터들이 각자의 이유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이름과 이미지 그런 것들을 갖고 그런 풍요로운 뭔가 도시? 그런 것들이 풍성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강릉이라는 도시를 찾아왔을 때 아, 이 지역에는 이런 문화가 있고 이런 콘텐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네? 되게 멋지다. 이런 되게 멋진 도시가 되고 멋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 되길 바라는 거죠. 변방이 창조의 공간이라는 그 말도 사실 신영복 선생님의 말이에요. 변방성이 있어야지 뭔가를 새롭게 창조한다는 거예요. 진보적으로. 중앙이 보수적이겠죠. 이거를 계속 지켜야 되는 가치니까 크리에이티브한 거, 창조적이고 뭔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이런 변방이라고 표현하면 좀 뭐 부정적일 수 있으나 그런 변방성이 있어야지만 더 맥락이 있고 진짜 진심이 되고 그래서 더 창조적인 곳은 오히려 이런 지역 사회가 아닐까. 뭔가를 짓고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자연이나 그런 풍경이나 지속 가능한 삶을 뭔가 만들고 싶은 사람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게 크게 뭔가 어디에서 꼭 근무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삶인 거예요. 그냥 현실적으로. 같은 돈이 있고 같은 뭐 자원이 있다면 내가 그거를 활용해서 훨씬 더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는 거고 더 이게 확장해서 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생각이 맞다면 이렇게 살 수도 있다고 제안하고 싶어요.